자, 다음으로 어제장 또 핫했던 종목입니다. LG 이노텍인데요. 듀얼 카메라 시장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이 수혜가 점쳐진다라는 긍정적인 분석과 함께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어제 5%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상승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네, 해주시죠. 우선 최근 LG그룹주들이 이렇다 할 상승세를 보여주지 네. 못하고 있는 반면 어제 LG노텍이 오랜만에 좀 강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4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예상이었는데요. 시장에서 영업이익은 57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8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달성될 것이다. 그러면서 전분기 대비 300%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기대감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도요. 시장 기대치보다가는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LED 사업 부분에 부진했다라는 것이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LG노텍 항상 지켜보시면 실적 발표하기 이전에는 항상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난 뒤에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들은 많이 없었던 상황들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상당히 부진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전체적인 매출적인 구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듀얼 카메라 쪽으로 봤을 때 광학 솔루션 매출은 1조 1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아시는 북미향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애플 쪽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 중국, 화웨이, HTC 등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 매출에 이렇게 광학 부분에서는 증가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ED나 이러한 좀 부진한 쪽에서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필요성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의 하만 인수를 통해 가지고 전장 사업에 뛰어드는 상황들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전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LG누텍 역시도 앞으로 차량용 모터 센서의 판매량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장 사업에 대한 실적도 좋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LG노텍은 광학 솔루션 매출 그리고 전장 사업의 매출이 LG노텍 주가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진한 사업부의 전체적인 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들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그룹 향으로 매출이 증가가 되고 휴대폰 판매량이 늘어났을 때에 LG노텍이 좀 더 빛을 발할 수는 있지만 그룹주들의 전체적인 좀 부진이 LG노텍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그룹주 안에서도 LG노텍 그동안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이게 광학사업 쪽에서 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어제 주가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만 역시 평가는 부진 사업을 좀 정리를 하면서 우려를 덜어내는 게 주가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나케미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제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장 외국가 기관이 매수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주가 하락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케미칼에 대해서도 좀 이슈 짚어볼까요? 네, 전일 하나케미칼뿐만 아니라 OCI도 최근 지속적인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폴리실리콘 반덤핑 제조사가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결국 한국 기업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드의 영향이나 여러 가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한국 기업들이 지금 중국향 쪽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흐름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한국산 수입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반덤핑 제조사를 착수를 했었는데요. 과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를 벌여서 2014년부터 지금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봤을 때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OCI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 뒤를 잇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들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감을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태양광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되면서 미국 시장이 태양광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보여지면은 국내 시장 역시도 똑같은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곤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유가가 수요를 통해서 가격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조절하면서 유가를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세계 시장이 좀 화랑이 되기 위해서는 유가가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상황들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흐름 보다가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통해서 유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태양광 쪽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시장에서도 좀 회복되기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수요 부진,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케미칼은 내년 태양광 영업이익이 50% 이상 감소할 것이다라는 좀 부정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 폴리염화 비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계속해서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태양광이 부진한 것을 좀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시장에서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케미칼이나 OCI 태양광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사상 최대 이익을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내년 이야기고요. 내년 되어서 트럼프 당선인 체제로 갔을 때에 태양광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유가의 흐름들까지도 우리가 좀 확인하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우선은 유가를 통해서 움직임들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위치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가는 좀 관망의 흐름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케미칼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유가도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이고 여기에 중국발 리스크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뭐 태양광 사업에 대한 좀 부진을 감안을 하는 상황에서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동제약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는 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약을 팔기보다는 물을 팔아서 지금 실적이 나온다고 하는 광동제약입니다. 올해 1조 원의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뭐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하지만 좀 내용을 보시면은 본업보다가는 다른 업을 통해 가지고 실적에 기여를 했다라는 것이 좀 씁쓸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선 삼다수 위탁 판매 계약이 이제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되었던 삼다수인데요. 사실 이것이 지금 실적에 큰 영향을 줬었던 상황들이었는데 내년 2017년 12월 달까지 연장이 되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좀 벌어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년의 실적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를 삼다수가 차지를 했다라는 가장 큰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번에 연장되기 전까지 광동제약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기간이 끝나는데 혹여나 끝난다 그러면 실적에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업체 코리아이 플랫폼을 이제 인수를 지난해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벌써 매출액이 이제 2천억 원의 이상이 나오면서 실적이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식음료 이외에는 실적이 성장이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병원 의원을 통한 판매 비중은 10% 미비하다라는 것들, 이것이 지금 광동제약의 발목을 많이 잡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는요, 가장 광동제약이 핫했던 시절이 삼다수를 위탁 판매한다라고 이야기 나왔을 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그만큼의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되었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걸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하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최 부회장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제약의 업체가 R&D 비중이 연구개발이 지금 매출액 대비 1%밖에 되지 않는다. 동종업계는 10% 이상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수익성이 늘어났을 때 이 자금을 통해서 결국은 제약 쪽으로 연구개발에 다시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약 쪽에서 실적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에 다른 쪽에서라도 실적이 나와서 기업을 좀 받치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이 플랫폼의 추가적인 매출 기여도 그리고 이런 식음료 사업 부분의 실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아마 현재 실적으로서는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제 성장성에서는 좀 한계가 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동제약 주가 흐름을 보면 음식료업체 주가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제약업체라기보다는 음식료업체에 가까운데 역시 제약업체로서의 모멘텀을 보여줘야 주가도 반등할 것 같습니다. 김영철 대표님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외국인의 삼성전자 쏠림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순매수의 반 정도를 삼성전자가 들어왔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삼성전자 이외에는 들어올 만한 종목, 들어올 만한 업종이 없다라는 것이 결국 수급의 공백을 좀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보고 있으면 가장 가슴을 치고 보고 있는 것이 기관의 아마 수급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기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많은 투자자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외국인들이 사실 지금 시장을 잡아주고 끌어올려주고 매도가 나가면 시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들 투신이나 또한 연계금의 움직임들이 얼마만큼 빨리 포착이 되느냐라는 상황들인데 아마 국정 불안이나 이러한 사태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간 조정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조정은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앞에서 박재영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조정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정을 받을 거 좀 기간 조정을 받고 가시는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리적인 압박에서 좀 벗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보다가는 아무래도 코스닥인데요. 전일 또 코스닥이 좀 하락을 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지난주를 잘 보시면은 코스닥에서 상당한 투매가 나오고 학습의 효과를 통해 가지고 또다시 시장이 급락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네. 물량을 던지는 모습들이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조금 덜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제는 이러한 압박을 좀 벗어나서 좀 반등을 시도를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부에 강세의 흐름, 강세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시가보다는 오히려 올라가주는 흐름들이 나와야만이 추가적인 자리를 좀 잡아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